자, 교재 114쪽입니다. 개공사 등의 의무편. 자, 우리 단원에 이제 한가운데 들어왔고, 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의무와 책임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도 제일 많이 되는 단원입니다. 자, 114페이지. 의무에서 첫 번째 기본 윤리는 가볍게 출발을 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개공사의 의무는 답이 4번인데, 이 4번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 딱 끊으시고 다른 거 1, 3, 4, 5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중개사법에 있는데 법에 없는 의무는 하면 답이 딱 하나 정해져 있고 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답으로 기억합니다. 판례가 제시했습니다. 답이 4번. 자, 2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개공사 등이 누구냐를 알아야 됩니다. 개공사 등이 누굴까요? 1. 개공사, 2. 소공사, 3.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중개업을 하는 모든 자들을 개공사 등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도 하나 잡으시고 여러분 암기표 20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표 20번이 주택임대차의 최우선 변제인데 그 바로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지금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 찾았습니까? 첫째,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것들은 중개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한다? 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이 암기가 됐다면 114페이지 다시 2번 문제로 내려와서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5번의 품위유지입니다. 자, 품위유지 옆에다가는 개공사 점 찍고 소공사 두 사람에게만 요구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의 답이 5번이라면 거기 1번의 비밀 누설 비 동그라미, 2번의 결격사유 결, 3번의 이중소속 이, 4번의 금지행위 금. 그래서 금이 비결은 개공사 등에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나 정리하시는 시간. 답은 5번입니다. 자, 가벼운 단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3번. 역시 가벼운 지문으로서 기본 윤리에 해당되는 것이 틀리는 것. 자, 중개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밑에 해답 가리시고 40초 동안 틀리는 것 찾습니다. 자, 40초입니다. 틀리는 거 몇 번? 4번으로 예고했고 아주 당연히 편안하죠. 자, 4번 개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X입니다. 업무를 떠나더라도 알았던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가볍게 4번으로 정리합니다. 나머지 가볍게 읽으시면 됐는데 특히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이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즉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3번 같은 지문들은 1년에 1,000 반의사 불벌죄 정리합니다. 틀린 거 4번으로 정리했고 그 지문이 밑에 4번에서 똑같이 연결됩니다. 반복되는 문제. 자, 4번 여러분들 문제 읽으시고 20초 만에 답합니다. 읽고 시작.
자, 오히려 다른 거 보면 손해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 그걸 뭐라고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것, 답이 4번. 그죠? 뭐 다른 거 보는 게 오히려 손해죠.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 유일하게 한 개 딱 있다. 그죠? 비밀 준수.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무가 중요합니다. 넘어가면 116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단은 확인 설명 의무는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익힙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그죠? 계약이 딱 체결이 됩니다. 뭐 5억에 사겠다 팔겠다.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좋다고 사서 보니까 다 썩었더라. 바퀴벌레 안 나온다던데 2,000마리 나오더라 등등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물건을 잘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인데 자,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지만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니까 우리 법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자, 여기 갑을 중에서 누가 취득하지요? 을에게 설명해라. 지금 이 뜻이죠.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ян다. 그래서 제시, 설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자료라는 것은 뭐 토지대장, 등기부 이런 자료들이 있겠죠.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니까 이는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 위반하면 아까 했죠.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확인 설명서는 전부 업무 정지인데 요것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6월에 업무 정지였어요.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말로 설명하거나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 정지인데 여러분 6월에 업무 정지가 센 놈일까요? 500만 원 과태료가 셀까요? 업무 정지가 훨씬 세죠. 6개월 정지 받아버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세다 하여 이걸 낮춰줬다고. 낮춰줬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서 묻는다고 이거를. 그죠?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특히나 조심할 거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해야 되지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설명해 보렵니까? 갑이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더 잘합니다. 막 설명 20층 중에 12층에는 아파트로서 막 설명하면 갑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묻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은 누구에게 한다? 취득하는 자에게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잘 하니까 이 매수자가 좋다. 사겠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당사자들에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부터 포인트를 딱 잡으셔야 된다고. 그죠? 당사자들에게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때 서면으로 작성하고 할 때 서면이 뭐였죠? 확인설명서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1번이 뭐였죠?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누가 작성할까요? 개공사가 작성해야 되지. 서명 날인하랍니다.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공사 내가 썼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전제하에 서명 날인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해야 되겠죠. 하나씩 내주고 자기도 보존해야 돼. 몇 년간? 3년간 보존하라. 이게 의무입니다. 개공사는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아까 있잖아.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전부 6월에 업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업무 정지인데 아닌 거 한 개 딱 있다니까 지금. 그죠?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을 하지 않거나 교부, 보관 안 하면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자, 개공사는 업무 정지인데 만약에 소공사를 물으면 당연히 뭐다? 자격 정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큰 단원이 하나 끝났다고요.
그래서 서면 작성 서면 할인 교부 보존하는데 여기 법이 도입되기를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수행원처 작성 안 해도 돼. 개공사의 의무니까. 근데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개공사와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같이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한다? 개공사의 의무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물건에 대해서 중, 도, 수, 도, 소, 공의 색시까지 확인 설명해라. 그래서 세, 예, 실이 확인 설명이고 정보와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개공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를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아래 위 층가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개공사가 확인할 수 없죠. 그런 상태는 누가 제일 잘한다?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듭니까? 이런 거. 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갑이 불응을 합니다. 뭐라고 불응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파시오. 이러면 뭔가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 뜻이잖아. 그죠? 하자가 있으면 반드시 사는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하고 그것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다 공부했던 것들이고 이제 문제로서 다시 새기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 자, 1번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다. X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합니다. 틀렸고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 시기는 중개 의뢰를 받고 중개 완성 전이다. 맞습니까? 5. 그때까지는 설명해야 되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답은 2번이라면 자 3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된다고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설명한다?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하잖아. 이렇게 딱 반대로 내잖아 벌써. 그죠? 3번 X. 4번 개공사가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러면 업무 정지 이렇게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X. 딱 유일하게 500만 원 과태료가 여기 하나 붙습니다. 5번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권리 취득 및 이전에 따른 조세와 종류도 포함한다. X예요. 여기 보시면 확인 설명할 때 중도, 수도, 소공에 색시할 때 세는 뭐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지 이전에 따른 조세 이렇게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목이 두 개예요.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 그래서 국세의 대표적인 거 양도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라면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건데 여러분들 개공사는 국가에 가서 일합니까? 지방에서 일합니까? 각 지방에서 일하니까 우리는 취득에 따른 조세만 관리합니다. 절대로 이전에 따른 조세 이런 식으로 붙으면 틀리죠.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는 양도세를 굉장히 강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개공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취득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이전에 따른 조세 들어가면 틀립니다. 취득에 따른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 왜 틀렸다를 지금 정리하셨다면 자, 2번 문제가 이제 확인 설명의 총괄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해답 딱 가려놓고 옳은 것을 40초 동안 찾습니다. 시간도 재봅시다. 옳은 게 40초니까 나머지들은 틀린 걸 표시도 합니다.
자, 40초 됐습니다. 옳은 거 몇 번? 4번부터 확인합시다. 법조문입니다.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확인 설명서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는데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면 자기가 보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문이고 몇 년 보존한다고요? 3년간 보존 서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법조문인데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소공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공사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고 개공사는 의무가 없다 하면 틀려요. 반드시 이 의무는 개공사가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죠? 그 소공사만 때문에 X. 2번 개공사는 중개대상물로 확인 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인에게 당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요구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 임대인은 개공사의 상태 자료 요구에 거부할 수 없다. X. 불응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불응하면 그것을 설명하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도 틀리나요?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때문에 틀렸죠. 토지대장정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합니다. 왜 틀리게 맞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틀리고 5번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확인 설명을 하는 제시하는 서류에 되어 있지 않다. X입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항공 촬영 사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대장 등기부만 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도 다 되겠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라 라는 취지. 그래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근거 자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왜 틀렸다를 지금 총괄적으로 보신 겁니다. 넘어가서 3번 계속 반복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는 중개 보수를 받지 않으면 확인 설명 의무는 면제된다. X입니다. 당연히 보수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2번 확인 설명서. 자, 서에 동그라미 하세요. 전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서 동그라미고 이게 서의 보존기간은 동일하다. 일단 X죠. 자, 물어봅시다.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전속 중개계약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서고 이거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자, 업무 정지인데 아닌 것들이 하나씩 딱딱 있었잖아요. 확인 설명서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전속 중개계약서는 정보 위반 상취. 거래계약서는 이중작성 상취. 그게 하나씩 딱딱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정리해도 상대적 취소와 업무정지 반을 끝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의 반을 여러분 따라갑니다. 자, 일단 2번도 틀렸죠. 3번 소공사가 확인 설명서를 교부 보존하지 아니하면 자격정지를 받지는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3번인데 모질죠. 뭐를 안 해도 자격정지가 없다 이러면 보통적인 수험생들은 틀렸다라고 보기 쉽다고요. 여러분 지금 설명서를 교부 보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개공사잖아. 그러니까 소공사가 하지 않아도 제재는 없는 거예요. 3번 지문 잘 보셔야 돼요. 맞는 것으로. 4번 개공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서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함께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양쪽에 내주는 거지 중개계약서를 받았을 때 작성하는 게 아니죠.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공사가 고용되어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함께 때문에 X예요.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한다니까요. 업무 수행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중개사무소에 있는 소공사 전부 다 서명 날인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3번. 주의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또 4번은 방금 했던 문제가 중복됩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자, 확인 설명 우리는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라고 공부했는데 아닌 것 5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이래 들어오면 점수 주는 겁니다.
우리는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죠. 답은 5번. 자, 5번 문제 양은 많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분 동안 해답 가리고 틀리는 거 찾아냅니다. 해답만 보지 마시고. 자, 1분입니다. 이 정도 시간에 한 문제씩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1분 드렸지만 답은 몇 번? 5번. 그러면 1, 2, 3, 4는 다 맞다고 익히셔야 합니다. 5번.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하였다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X죠. 여기 보세요.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게 5번으로 정리됐고, 1, 2, 3, 4 이전에 수업 설명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4번 특히 강조합니다.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개공사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확인 설명서에 유일하게 하나가 딱 있고, 만약에 소공사가 이렇게 위반했다면 전부 다 뭐다? 자격정지예요. 소공사 자격정지 사유 이인설설 계획금할 때 설설이 설명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공사는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 소공사는 자격정지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래 업무정지였는데 너무 세다 이래서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익히셔야 됩니다. 6번 넘어갑니다. 자, 역시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출제 문제인데 답이 1번이죠. 개공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다. 그죠? 이게 판례가 제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자, 1번부터 5라면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명의 개공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공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1인만 때문에 틀렸죠. 해당 개공사 모두 서명 날인합니다. 3번 개공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설명은 언제 해야 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설명하고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립니다. 4.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X라니까요. 중개보조원은 설명의 의무 없죠. 앞에서 지나간 문제고 중복입니다. 5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원본도 틀렸고 3년도 틀렸고 이리저리 다 틀렸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얼마 동안? 3년간 보존하라 그랬지. 반드시 원본을 보존하라. 그런 의무도 없죠. 출제된 지문이니까 간략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강조하지만 나왔던 내용이 또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하다시피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7번도 출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에서 해결하겠습니까?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자, 해답 보지 말고 50초 동안 틀린 거 찾으시오.
자, 7번 틀리는 거 몇 번? 4번입니다. 자, 보세요. 갑은 임대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하면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X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출제합니다. 가볍게. 자, 나머지 지문은 다 체크했습니까? 특히 3번. 갑은 보수와 실비의 금액도 확인 설명합니다. 여기 보고 있죠? 확인 설명하는 것이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확인하되 실이 뭐다? 보수와 실비도 설명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5번.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했다면 양수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좋은 말씀이죠, 그죠? 자, 이 정도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121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이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이 확인 설명서 작성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업했다시피 본교재에서 확인 설명서만 나오면 기재 요령 꼭 작성해 보세요 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작성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오늘 문제를 열 몇 개를 거기에서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충실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확인 설명서는 모두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1번이 뭐?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이라는 확인 설명서가 4종류가 있는데 이 4종류는 첫째, 기본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쫙 내려옵니다. 두 번째,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4개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중개 보수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큰 느낌부터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개공사들이 제일 많이 작성하는 게 몇 번일까요? 거의 1번이지. 주거용에서 거의 다 중개가 다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아파트, 뭐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은 주거용입니다. 2번 비주거용. 비주거용은 어떤 거죠? 뭐 식당, 공장, 상가 이런 것들은 2번에 적습니다. 3번은 토지, 4번은 준부동산이고 이제 확인 설명한 것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들어와 있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그걸 열 몇 개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부터는 여러분들이 답이 3번이라더라 이거를 보지 마시고 답이 3번이 나오면 기본서를 딱 펴놓으면 그 확인 설명서 요령이 딱 있으니까 진짜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그죠? 10문제를. 그래서 눈으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1의 환경조건란에 기재해야 되는 것은, 자, 일단 환경조건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일소진.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나머지 2, 3, 4, 5는 이게 입지 조건입니다. 이 말을 확인 설명서를 펴놓고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 지금. 그죠? 일단 답은 1번. 자, 2번. 역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1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볍죠? 답이 1번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취득에 따른 조세 적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찍어도 찍어야 돼 사실은. 그죠? 자, 임대차일 때는 취득에 따른 조세 의미 없죠. 세 사는 놈한테 취득세는 얼마나 온다 할 이야기가 없잖아 지금. 그죠? 1번이 답이라면 2, 3, 4, 5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 설명서를 펴놓고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 놓으셔야 된다고. 자, 넘어가서 3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역시 원을 작성하는데 틀리는 것. 1.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5.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란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3번.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어디 적는다? 실제 권리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4번. 실제 권리란에 관한 사항은 개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X예요. 일단 답은 4번 잡아놓고 5번 실제 권리관계 등은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 확인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답이 4번인데 주목해 봅니다. 자, 지금 기본 확인 사항이 10개나 됩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4가지고 문제 내는 방법 세부 확인 사항 4가지에다가 한 놈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세부 사항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묻는다고요. 또는 여기 있는 놈이 올라가겠죠. 기본 확인 사항에 붙여놓고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닌 것, 이거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낼 거니까
이거를 다 알면 제일 좋지만 몰라도 세부 확인사항 4가지만 딱 잡으면 어차피 이 단어는 해결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부 확인사항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 실내, 도배, 환경이라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 실내, 도배, 환경인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나 부동산을 살 때, 그죠? 아파트 껍데기만 보고 사겠습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나 환경을 세부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은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요 말을 기억해 놓고, 그러면 실내 도배가 뭔가, 그게 뭐냐? 중간에 표 봅니다. 122페이지. 교재 중간에 정리 보시면 세부 확인 사항 1. 실제 권리 관계 찾았습니까? 실, 동그라미. 2번 내 외부 시설물, 내, 동그라미. 3번 벽면과 도배, 도배, 동그라미. 4번 일조량, 소음, 진동, 암기하라 그랬죠? 이거를 뭐 환경 조건, 환경, 동그라미. 이 4가지가 세부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놈이 위로 올라가면 기본사항 아니겠죠? 옆에다가 하나 갖다 붙여서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거니까 세부 확인 사항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럼 기억하기 좀 낫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은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위에 올라가 봐요. 3번 문제에 다시 4번 실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개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X 뭘로 고쳐야 된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문제가 하단에 4번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중개사법상 주거용 건축물원에 기재되는 사항 중 개공사가 확인 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주목합니다. 지금 상태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왜? 상태는 개공사가 모르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상태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가 안 들어가는 게 환경 조건이에요. 일조 소음 진동 요구하는 거 이거 몇 개?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 문제에서 답이 4번이 비선호 시설인데 비선호 시설이 어떤 거지요? 쓰레기 매립장, 낙골당, 장례식장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개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옆에다가 1kg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내가 거래하는 물건의 1kg 안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서울시내 전체 쓰레기 매립장 다 찾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래하는 물건으로부터 얼마? 1kg 이내 겁니다. 옛날에 500m로 시험에 넣은 바도 있어요. 이거 1kg 이내 비선호 시설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답은 4번. 그죠? 제일 밑에 실제 권리 관계는 아까 문제에서 지나갔죠.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세부 사항으로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괄해서 5번 문제. 자, 이제 해답 가려놓고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이 문제들은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양식을 펴놓고 5번 틀리는 거 찾으시오. 자, 5번 틀린 거 5번이죠. 1, 2, 3, 4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 내용 그대로고. 자, 5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시 금액을 기재한다. X예요. 이것도 우리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주목합니다. 아파트를 5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이 5억이라는 금액은 확정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아직까지 예정 금액이잖아. 5억에 팔아주세요 하지만 5억에 팔 수도 있고 4억 9천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확인 계약이 체결되면 확정된 금액 4억 9천을 적고 그것에 따라서 수수료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전의 금액을 적으라고 돼 있다고. 우리 상식을 벗어난다고 이게.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이에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시 금액이 아니고 중개 완성 전에 금액을 적도록 돼 있다고. 그리고 공부 안 하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양식을 딱 펴놓고 진짜 눈으로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라고. 그죠? 6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역시 확인 설명서 원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인데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 완성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까지는 좋았는데 갈로 열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X다 그죠? 임대차일 때는 취득에 따른 조세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답은 4번이에요. 자, 나머지 것들이 시험에 잘 돌았는데 특히 2번 근저당이 설정되면 뭐만 설명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합니다.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채권 최고. 이게 개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다. 그런 뜻이고. 3번도 중요해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은 건축법에 따른다가 아니고 시군조례에 따라요.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하시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공부는 했지만 중개업을 할 때는 각 시군에 가잖아. 그죠? 구리시에서 한다. 강남에서 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조례를 따라서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 따릅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런 거. 자, 답은 4번으로 가볍게 확인하셨고, 7번도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7번. 역시 확인 설명서 1, 1번의 작성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2번 체크합시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의 처리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X 당연히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것 2번. 나머지 1, 3, 4, 5가 맞는데 거기 3번, 5번 한번 봐요. 비선호 시설은 얼마 이내 거요? 1km 이내의 장례식장 또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자, 8번 문제 역시 확인 설명서 1의 작성 요령인데 역시 틀리는 것. 이 문제는 가볍습니다. 답이 4번.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X 설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틀린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 5번 봐요.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개공사의 무슨 사항? 기본 확인사항. 일단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는 건 알아내야 돼. 세부 확인사항이 뭐라고요? 실내, 도배, 환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4번. 자, 가볍지만 9번 문제 여러분 읽고 답해봅니다. 해답 안 보고 찾기가 만만치 않을걸요. 자, 20초 동안 시작. 자, 9번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로 제시하지 않는 것. 답이 몇 번? 5번이지. 이거를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5번 확인 설명서는 안 들어가잖아요. 봐요. 확인 설명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하는 거지 자료를 제시할 때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답이 5번이라니까 그렇구나 싶으지만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 2, 3, 4 다 설명 자료인데 옆에다가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돌아도 다 되는 거죠.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 2, 3, 4를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확인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방금 수업했던 내용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10번 가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틀리는 거 찾으시오.
자, 확인합니다. 틀리는 거 몇 번? 5번. 거래 당사자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때문에 X의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님에게 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죠? 개공사나 소공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날인, 난 받았다 라고 사인만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틀린 것 5번. 자, 1, 2, 3, 4 잘 정리하셨죠? 다 됐고 특히 3번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내고 4번은 방금 했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만 설명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한다. 확인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11번 갑니다. 출제 문제지만 같이 합시다.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공사의 무슨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이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신뢰 도배 환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본 확인 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는 개공사의 뭐 세부 확인 사항이다. 1번부터 답이에요 이거. 자, 세부 확인사항 4가지는 암기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번이 O라면 2. 건폐율 용적률에 상하는 기본 확인사항으로서까지는 좋았는데 이거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조례로 확인합니다. X. 자, 또 3번도 있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은 개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이고 부터 틀렸고 그죠? 세부 확인사항은 제목이 뭐죠? 신뢰 도배 환경이에요. 틀렸고 중개가 완성된 때의 금액이 아니고 완성되기 전의 금액을 적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3번 이리저리 다 틀렸고 4번 취득에 따른 조세와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데 까지는 좋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한다. 그래서 또 X. 5번 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의 한도에서 의뢰인과 강요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이거 합의도 벌써 틀렸어요. 수수료는 합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X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수료 계산할 때 1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50만 원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근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는 있다. 그것도 기억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출제된 지문입니다. 이거는 출제가 돼서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시다시피 보셔야 되고 역시 12번도 출제 문제인데 자, 개공사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 사항에 입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공원이에요. 입지 조건에 공원 안 들어가요. 그럼 입지 조건이 뭔데?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이런 것들이 교육시설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1번이 공원입니다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확인설명서 딱 펴놓고 입지 조건을 보라고요. 이게 눈으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자, 13번 출제 문제 중요한 문제고 함정이 딱 숨어 있습니다. 해답 가려놓고 1분 동안 OX로 표시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으면 O, 틀리면 X. 자, 13번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확인설명서 1 주거용만 나오다가 이번에는 문제가 뭘로 간다?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에 대해서 겁니다. 이 문제부터 잘 보시고 여러분 비주거용 건축물이 어떤 거라고요? 상가, 공장, 뭐 여관, 모텔 이런 거를 거래하면 비주거용에 적겠죠. 그 물건이 많으니까 여러분 일단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비주거용 중에서 공장이라고 치고 자, 확인 설명할 때 옳은 거 골라라. 기억.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X예요. 세부 확인 사항 나오면 제목이 뭐다? 신뢰 도배 환경이 들어가야 돼. 일단 X.
2번 내진 설계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세부 사항이 안 들어가니까 맞겠지, 그죠? 동그라미 O 합니다. 디귿 실제 권리 관계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죠? 동그라미 O. 자, 리을 조심하셔야 돼.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일단 언뜻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주거용에 들어가지. 공장에는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공장은 진동이 있어야 정상적인 공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주거용에만 들어가니까 그게 X예요. 그러면 답이 이제 3번 니은 디귿이 되는데 리얼을 환경 조건이 세부 사항이다라고 동그라미 딱 찍는 순간 이제 이 문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뭐를 조심하라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환경 조건의 항목이 뭐죠? 일소진. 이거를 세부 확인 사항인데 어디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자, 역시 이도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확인 설명서 2 양식 딱 펴놓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를 눈으로 한 번만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그 큰 단원을 다 끝냅니다. 자, 128페이지 하단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업무로 돌았는데 거래계약서는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물건을 잘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무입니다. 참고로 작성 누가 할까요? 개공사가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해 주니까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 5년간 보존 서류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닌 게 하나 있다니까요. 거래계약서에서 안부를 볼 수 없는 게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뭐가 있다? 상대적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래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인데 법정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토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다. 이 말은 아무 곳이나 작성해도 좋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아무데나 적어도 발톱에도 적어도 되나? 이러면 이제 좀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가 있고 필수 기재 9가지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지만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해서 계약서의 필수 기재 9가지 100%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암기해야 되니까. 암기표 9번에 보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건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왜 개조부가 옆으로 붙었는가 하면 원래는 6가지가 필수 기재인데 3가지가 시험에서 추가됐어요. 그래서 개조부는 옆으로 갖다 붙어 있습니다. 뭐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지글지글하게 봅니다. 거래계약서 한 문제를 위해서. 자, 128페이지 하단 1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1. 개공사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옆에다가 위반시함 적어보시죠. 그럼 작성해야 한다. 맞다 그랬는데 작성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위반시 적어놓고 제재가 뭘까요? 감각 떨어집니다. 6월의 업무 정지입니다. 서에 가는 건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자, 2번. 소공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고 이것도. 근데 뭐를 안 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틀렸다라는 느낌이 확 오도록 문제를 만든다고요. 왜 2번이 맞는가 하면 작성할 의무 누구에게 있다? 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3번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맞다. 4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뭐에 해당된다?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맞다. 서서에 가는 건 전부 다 업무 정지예요. 맞다. 다 맞네요. 5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게 5번이에요. 자, 2번 문제.
거래계약서 여러분 하나 풀어야 되겠죠. 30초 동안 옳은 거 찾으시오. 틀린 데 표시하라 뜻입니다. 자, 30초 지납니다. 옳은 것 3번 예고 있죠. 소공사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개공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다. 그것도 옆에 위반 시험 적어봐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소공사는 자격 정지예요. 개공사는 전부 업무 정지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이 3번이라면 1번 개공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2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할까요? 당사자 쌍방입니까?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고. 4번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뭐에 해당된다? 자격정지에 해당된다인데 되는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X. 5번 개공사는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X입니다. 쌍방 대리는 금지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3번. 아주 좋은 문제들이 지나갑니다. 자, 3번도 방금 제시했던 필수기재 사항에 관한 문제 들어오니까 연습해야 안 되겠습니까? 밑에 해답 가리시고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아닌 것 찾아봐요. 여러분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답은 5번입니다. 공법상 제한사항 어디서 들었죠? 공법상 제한사항은 확인 설명하는 거고 나머지 그 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가 1, 2, 3, 4에 정확하게 딱 돌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기재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4번도 내려가면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했는 내용이잖아요. 자, 4번 보시면 개공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즉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뭐라 그랬죠? 상취만 있지 1년에 1000 이렇게 들어온다고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틀린 것 4번이에요. 그 1년에 1000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만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맞으니까 체크하시고 5번 갑니다. 자, 좋은 문제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합니다. 서서 두 개를 비교하는데 틀리는 것 찾으시오. 학습용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관한 비교. 자, 틀리는 건 몇 번이요? 5번입니다. 1, 2, 3, 4 잘 읽으셨습니까? 자, 5번. 거래계약서의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하는 소공사와 개공사가 함께 서명 날인하지만 확인설명서의 경우에 소공사는 단독 당해 행위를 하더라도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X예요. 확인설명서도 똑같아요. 수행을 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1, 2, 3, 4, 5가 지금 수정을 딱 하면 두 서식을 비교해 주는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6번 출제됐던 지문이죠. 자,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출제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국토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OX, X 표준계약서는 없습니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또 X다 그죠? 몇 년? 5년간 원본 사본 등을 보관하죠. 3번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죠. 그래서 서서에 관련된 건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X. 마찬가지 4번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는 개조부할 때 붑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X 필수 기재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럼 답이 5번 들어오죠.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답은 5번. 자, 출제 정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7번 문제 기출문제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 확인합시다. 해답 딱 가리고 틀린 것 찾으세요. 기출 지문은 검증되어 있는 지문이니까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틀리는 거 몇 번? 2번. 계속 반복되죠. 출제 문제는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X입니다. 자, 2번이 틀렸다면 1, 3, 4, 5 다시 또 3번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는 기재되어야 한다. 부자죠. 지금 교부 일자가 한 3번 정도 중복됩니다. 이거 계속 출제되죠. 또한 5번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공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줘야 됩니다. 자, 틀린 것 2번. 이어지는 단원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갑니다.